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세포 배양육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중심으로 세포 배양육의 제조 원리와 안전성에 대해 확실하고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에서 세포 배양육을 연구하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교수님, 배양육은 실험실에서 만든 고기라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안전한가요? 네, 안전합니다.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배양육이라서 본질적으로 더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식품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품질 관리를 했는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배양육은 동물에서 얻은 세포를 이용해 영양분을 공급하고 세포를 증식시켜서 조직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생산되는 식품입니다. 무균적이고 통제된 환경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 전통 축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병원체 노출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일부 국가에서는 식품안전기관의 검토를 통해서 배양육 제품이 판매 승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배양육은 과학적 생산 공정과 안전성 평가를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식품 기술로 미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수님, 세포 배양육은 고기의 대체 식품이고 맛도 고기보다 훨씬 떨어지나요? 네, 배양육의 맛에 대해서 무조건 기존 고기보다 훨씬 떨어진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배양육은 동물에서 얻은 세포를 배양해 만드는 식품으로 새로운 형태의 고기라 볼 수 있습니다. 고기의 풍미와 식감은 근육 세포뿐만 아니라 지방과 조직 구조가 함께 결정하게 되는데 배양육도 이러한 요소를 얼마나 실제 고기처럼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집니다. 현재는 다짐육이나 가공육 형태에서는 비교적 구현이 가능하지만 스테이크와 같은 통육의 식감과 결을 완전히 재현하는 것은 아직 기술적으로 발전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향후 지방 조직과 입체 구조 구현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존 고기와의 차이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배양육이 기존 축산을 완전히 대체할까요? 아직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배양육이 미래 식량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 축산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일부 수요를 보완하거나 일부 품목을 대체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축산은 단순히 고기를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라 농업 생태계와 지역 경제 그리고 다양한 농업 활동과 연결된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 한 가지 기술이 모두를 대체할 수 있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배양육과 같은 새로운 식품 기술은 식량 수요 증가나 환경 부담과 같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단백질 공급을 다양화하는 대체 식품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식품 산업은 기존 축산과 새로운 기술이 경쟁하기보다는 서로의 역할을 나누어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와 연구기관도 기존 농축 산업의 기반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식량 기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양육은 축산을 대체하는 기술이라기보다는 미래 식량 체계를 다양화하는 하나의 선택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교수님, 세포만 키우면 배양육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양육은 세포만 많이 증식시키면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양육 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세포만 증식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를 안정적으로 많이 키우고 이를 실제 고기 형태로 조직화하고 다시 그 공정을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수준까지 확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선 세포 증식 단계에서는 세포가 오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배양 조건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포마다 잘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배양액 성분이나 배양 조건에 따라서 증식 속도와 품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먹는 고기의 식감은 근육 세포만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근육과 지방, 조직의 배열과 구조가 함께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고기와 비슷한 형태를 만들기 위한 조직화 기술과 지지체 설계도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험실 수준의 기술을 대량 생산 공정으로 확대하는 스케일업 역시 큰 과제입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세포가 받는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공정 제어 기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배양육은 단순히 세포만 키우는 기술이 아니라 세포 생물학과 조직공학 그리고 대량 생산 공정이 함께 결합된 복합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배양육은 화학물질 덩어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양액 때문에 화학물질로 만든 식품이라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식품은 수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과 같은 화학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 들어있고 그것이 식품으로서 안전하게 관리되느냐입니다. 세포 배양 과정에서 사용되는 배양액은 세포가 자라기 위해 필요한 영양 성분을 포함한 용액으로 세포 배양 식품에서뿐만 아니라 바이오 의약품 생산 등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표준적인 성분들입니다. 배양 과정에서 세포는 이러한 영양 성분을 이용해 성장하고 분열하며 조직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형성되는 배양육은 동물 세포로 구성된 조직이며 배양액 자체가 음식으로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성장하는 동안 필요한 영양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수님, 배양육은 곧 대중화가 되나요?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양육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인 것은 맞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대량 생산 공정의 안정화와 생산 비용 저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배양육은 세포를 키우는 배양 환경과 영양 성분, 대형 배양 장비 등을 정밀하게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높고 관련 생산 기술도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또한 배양육은 일부 국가에서 규제 승인을 받고 초기 판매가 시작되었지만 일부 소비자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수준의 대중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배양육은 단기간에 대중화되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생산 기술과 식품 공정이 함께 발전하면서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미래 식품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양육 기술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과제는 무엇일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산 비용과 대량화 문제입니다. 현재는 실험실이나 제한된 시설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아직 높고 대량 생산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사용과 환경 문제입니다. 배양육이 국산보다 친환경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생산 과정에서 많은 전력과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환경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비자 인식과 신뢰입니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실험실에서 만든 고기라는 인식 때문에 심리적인 거부감을 느끼는 소비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규제와 기준 정립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식품이기 때문에 안전성 검증, 표시 기준, 유통 방식 등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 산업과의 관계입니다. 배양육이 확산되면 전통 축산업과의 균형,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변화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연구하고 계신 세포 배양육을 기반으로 한 기술 중에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거나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려요. 저희 연구팀에서는 세포 배양육의 소재가 되는 근육 줄기세포의 증식률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수한 축종의 근육 줄기세포주를 배양육 회사에 공급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 구축, 세포 접착 소재를 이용한 배양육 지지체 기술을 기반으로 현재 500리터에 달하는 공정 시스템을 확보하였습니다. 오늘 세포 배양육에 대한 오해와 실제 역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봤는데요. 배양육은 단순히 인공적으로 만든 고기라기보다는 세포 배양 기술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식품을 생산하는 연구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도 많지만 앞으로 식량 문제와 지속 가능한 식품 생산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새로운 식품 기술에 대해 열린 시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